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컷 편집 영상에 이어서 자막 떨림 보정 그 외 기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오토세이브 기능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다빈치 리졸브를 클릭해 주시고 세팅을 이제 프리퍼런스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세팅창이 뜹니다. 이건 타임라인 세팅이 아니라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 자체의 세팅창이에요. 여기 창을 보면은 미디어 로케이션을 추가하고 뺄 수가 있어요. 사실 미디어 창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추가한 미디어 로케이션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들어와가지고 지워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유저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유저에서 프로젝트 세이브 앤 로드라는 세팅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라이브 세이브라는 세이브 세팅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체크박스에 체크가 안 돼 있다면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동 오토 세이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편집을 시작할 건데요.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도 정말 강조드렸었던 프레임 세팅 잊지 않으셨겠죠? 자, 이제 편집창을 켜줄게요. 컷 편집은 이미 했다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효과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측 상단에 인스펙터가 있어요. 이 인스펙터를 키고 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킨 상태에서 클립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클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이 자세한 사항들을 통해서 이제 클립에 변형 혹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우선 가장 위에 있는 오퍼시티는 일단 영상 클립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립을 위로 올리고서 두 개를 겹치게 한 다음에 위 클립의 투명도를 오퍼시티를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뒤 영상과 합쳐져서 보이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줌 기능, 그리고 포지션 값으로 XY 축으로 이렇게 클립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앵커 포인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만져보시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크롭 설정이 있습니다. 이 크롭 설정도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해가지고 자유롭게 만져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저것 만져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 창을 이용한 수치적인 변형이 아닌 눈으로 보면서 변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왼쪽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얗게 점들이 나오고 영상 주변에 테두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된 테두리를 갖고서 영상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 혹은 옆으로 스트레치를 했다가 위로 스트레치를 했다, 압축했다가 이런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앵커 포인트를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저 하얀 가운데 점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움직이는 게 앵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중심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 축을 기준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폼이 아닌 크롭 기능도 이처럼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의 기능 중 또 하나의 기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불러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나믹 줌 기능을 온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줌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영상을 어느 정도 제작해 보신 분 같은 경우는 키프레임이라는 기능을 갖고서 이 영상의 줌 아웃 이런 거를 설정을 하실 줄 아시겠지만, 만약 키프레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줌과 아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줌과 아웃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방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창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다이나믹 줌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초록색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줌인이 되어 들어간다 라는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다이나믹 줌을 사용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제 영상 클립을 가지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다음은 자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좌측 옵션에 타이틀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양한 자막 프리셋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프리셋들은 많이 활용을 안 해요. 여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막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뉴 중에 보시면은 타이틀이라는 것을 밑에서 두 번째 위치한 텍스트를 갖고 올라와 주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인스펙터 창에 이렇게 텍스트를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고 폰트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저는 배달의 민족 폰트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볼드, 이탈릭, 폰트 종류에 따라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색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도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폰트의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 밑에 기능들도 여러 가지 갖고 놀아보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폰트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면은 폰트의 위치 조절과 크기를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능과 로테이션 기능은 키프레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활용하실 분들은 키프레임을 이쪽에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드롭 샤도우, 자막의 각도와 번짐 효과, 그리고 투명도, 그리고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스트로크를 확인하시게 되면은 글씨 바깥이 아닌 글씨 안쪽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이 생기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막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인 백그라운드 기능입니다. 백그라운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예능 자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인터뷰 자막, 이렇게 심플한 밑에 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해요. 새로운 타이틀을 다시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막으로 사용할 말을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자막에 맞게끔 사이즈를 줄이고 이제 폰트를 설정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자막 위치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쭉 내려와 주시면은 하이트가 있어요. 이 하이트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그 자막 사이에서 바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바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코너를 각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아웃라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들도 조절해가지고 자막의 바를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를 보시면은 한국 폰트 같은 경우에는 바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Y축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제 바 정중앙에 자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가 들어간 자막을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2분이나 3분 이상 나오는 영상에 자막을 넣어야 할 때는 그 자막이 누가 말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썸네일 같은 거를 자막 옆에 붙여가지고 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썸네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와이드를 조금 늘려줄게요. 그리고 센터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치우쳐지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썸네일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갖고서 만들어 볼게요. 다른 이미 썸네일이 만들어져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위에다가 갖다 크기 조절만 해가지고 붙여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막을 이제 정중앙으로 위치를 옮겨줘야겠죠? 위치를 옮겨줄게요. 이렇게 백팩을 맨 저 여성분이 자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밑에 투명도 조절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을 완성하셨다면 비디오 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다뤘던 비디오 탭에 있는 기능들을 자막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넣는 것도 생각보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어렵지는 않아요. 무한도전 스타일의 약간 예능식 자막을 넣을 때는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처럼 그냥 이렇게 간단한 자막을 넣는 거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조금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